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어, 고혈압, 그리고 고혈압과 우리의 이 리브굿 제품을 어떻게 연결할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혈압을 알기 전에 우리가 혈압이라는 걸 좀 알아봤어요. 혈압은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맥 혈압을 가리킨다.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은 심장이 뛰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혈압이죠. 고혈압 또는 저혈압인데 오늘은 고혈압. 고혈압이란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증상. 최고 혈압이 150에서 160 이상이거나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 이렇게 많이들 병원에 가면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주위 혈압은 그 이상 될 때 129가 넘어갈 때나 이제 그럴 때,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는 130에서 139 이상 될 때, 또 고혈압 1기, 2기, 수축기, 단독 고혈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혹시 요즘에 고혈압 환자들이 왜 늘어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고혈압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에 예, 음식물, 식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예전에는 자연식을 먹었다고 하면 지금은 인스턴트나 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위주로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되면서 몸속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 또 한 가지는 어, 정상 혈압의 수치가 예전에는 120에 80이 아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는 120에 80이 아니었는데 어, 나이가 들수록 이 10대와 40대가 120에 80이 다 같을까요? 40대도 50대도 60대 70대도 120에 80이 맞을까요? 맞으면 좋겠죠. 딱 이 혈압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120에 80을 지킨다는 거는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WHO라는 세계보건기구라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건강 기준이라든지 이런 보건에 대한 것들을 기준치를 정하고 뭐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그 기관이라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예전에는 140이 정상이었다면 어, 또 얼마 지나서 130으로 낮추고 그러다가 정상혈압을 120에 80으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혈압 환자가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 어떤 책에 있거든요. 제가 책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본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 혈압이 10대와 60대, 70대가 같을 수 없는데 모두 일률적으로 120에 80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어쨌든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식생활 그리고 우리가 활동이 많이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는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고혈압의 원인을 좀 찾아봤어요. 고혈압의 원인은 네이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90% 이상은 본태성으로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타고났다. 유전적인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나머지 10%는 후천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어, 저는 소비자들 상담할 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10대 때는 고혈압이 없었다. 그거는 어, 심장, 혈액, 혈관. 아까 혈압이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이잖아요. 근데 심장, 혈액, 혈관에 문제가 없다면 혈압이 정상이겠죠. 근데 심장, 혈액,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은 제가 근태성이야 이렇게 이제 90%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는 심장과 혈액과 혈관을 관리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예 보거든요. 소비자들한테도 우리가 10대 때는 혈압이 없었다, 고혈압이 아니었다, 그때는 심장과 혈액과 혈관의 환경이 좋았다, 건강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음, 혈액과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심장에도 무리가 오고 노화와 함께 고혈압이 더 빨리 온다. 그런데 심장과 혈액과 혈관을 우리가 관리하면 다시 예, 예전처럼 건강하게 관리하면 고혈압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사실이기도 해요. 음, 사실이기도 하고, 어, 그쵸. 그리고 저희 남편 가족이 시댁 쪽이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리고 아들이 사형제예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고요. 삼형제. 저희 남편이 막내거든요. 근데 모두 고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플러스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 그리고 이게 건강적으로 상식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남편만 혈압약을 먹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50 하나인가 둘인가 그런데 아무런 약도 먹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본태성, 예, 어느 정도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몸을 타고났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 혈액이 깨끗하면, 혈액이 탁하면 심장 쪽으로, 그렇죠. 심장에서 혈액이 탁하면 온몸으로 뻗어나갈 때 원활하지가 않아요. 물이 맑아야지 이제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그리고 혈관이 탄력이 없거나 또는 찌꺼기가 있거나 이렇다면은, 그렇죠. 고속도로면 뻥 뚫려서 가겠지만, 고속도로에 뭐 아주 좋은 승용차라면 쭉 가겠지만, 그런데 자갈밭에 아니면 좀 이제 화물을 많이 실은 그런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간다. 심장에서 이제 목적지까지 손끝 발끝까지 간다 했을 때 고속도로의 승용차가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이제 비유를 좀 해드리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심장, 혈액, 혈관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약을 정말 많이들 드시죠. 예, 고혈압약의 기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 이뇨제.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몸속의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시켜서 혈액량을 줄여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맨 끝에 혈압을 낮춘다는 글자만 빼고 몸속의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시키고 혈액량을 줄인다고 하면 우리 몸에 좋아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ACE 억제제라고 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 생성을 억제하여서 혈관을 확장시켜 준대요. 이렇게 약물을 투여해서 혈관을 억지로 확장시키는 것이, 그럼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다 보면 우리 혈관은 수축 이완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어, 몸이 이제 이완돼 있을 때나 아니면은 되게 긴장했을 때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혈액순환이 되게 어, 혈관이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임의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 놓으면은 다시 수축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ARB라고 해서 ACE 억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부작용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부작용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AC 억제제는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어쨌거나 임의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몸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몸은 어, 아시는 것처럼 재생 능력, 회복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 같은 경우 몸에 무리가 생기면은 너무 많이 먹었다, 뭐 몸살이 왔다 하면은 저 구석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스스로 디톡을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깨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요런 것들이 우리 몸의 스스로 회복 능력, 재생 능력을 감소시킨다, 없애준다. 요렇게 보시면은 네,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칼슘 채널 차단제가 있어요. 혈관벽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한답니다.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혈관벽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약품을 통해서 한다면 칼슘 채널을 차단한다는 거는 우리 몸에 정말 꼭 필요한 칼슘인데 예, 부작용이 있겠죠. 그리고 베타 차단제, 심장 박동수를 줄이고 심장 수축력을 약화시켜서 혈압을 낮춘다고 합니다. 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심박수를 줄이고 수축력을 약화시킨다. 이 심장에 무리가 가겠죠. 그러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혈압은 낮아지겠지만 예, 부작용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알파 차단제, 혈관을 수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막아서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이러 임의로 약으로 이렇게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고혈압약의 문제는 그거죠. 혈압약을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낫기 위해서, 증상이 좋아지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음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 이런 거는 좀 어폐가 있죠. 근데 약을 보통 찾는 이유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고혈압약은 어떤가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병원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많이 그러죠. "끊으면 안 된다. 평생 먹어야 된다. 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약을 먹는 이유가 쪼금 이상한 거죠. 고혈압약을 계속 먹는다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을 고혈압 약에 의존을 하는 거다. 아,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을 못 끊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병원에 가면 겁을 주죠. 저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인제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몸이 개선이 됐다. 건강기능식품도 관리하고 식생활이나 운동도 어느 정도 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순환도 잘 되고.' 하면은 드시던 약을 좀 끊었으면 좋겠는 거죠. 어 그분도 원하시고. 그래서 어 병원 가시기 전에 3일 전에 혈압약을 쪼금 끊어 보시라. 왜냐면 컨디션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근데 요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예. 시기를 잘 봐야 되죠, 몸 상황이라든지. 예. 그러고 나면 병원에서 "어 잘 유지하고 계시네요." 이러거든요. 3일 정도 약을 안 먹었는데도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면 몸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혈압이. 그런데 병원에서는 예, 그렇죠. 이게 혈압약을 안 먹었다고 하면 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상 소비자분들이 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잘하면서 근데 막상 겁이 나서 못 끊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그쵸. 그리고 이제 "혈압약을 끊으면 안 되냐." 이러신 분들은 되게 겁을 주거든요. 그러신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관리하시면서 좀 혈압약을 끊고 다른 병원으로 한번 가 보시라고도 해요. 수치가 잘 나왔는데도 혈압약을 이제 며칠 안 먹었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큰일 난다고 겁주는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다른 병원을 옮겨서 한번 새로운 병원을 찾아보시라.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병원에서 어 특히 이제 저는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환자들이 줄어들면 병원에서는 좋지 않겠죠. 매일매일 혈압약을 당뇨약을 타러 오시는 환자들이 많아야 병원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약을 권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을, 좀 양심적인 병원을 좀 찾아보는 것도, 그리고 좀 객관적인 종합병원을 찾아보는 것도 예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혈압약을 계속 먹는 거는 예 혈압을 낮춰 주기는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을 충분히 초래할 수 있다. 요것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난치병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을 이제 도서 소개를 보면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암과 모든 질병을 이기는 해독의 비법이 나와 있는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책에서는 아주 좋은 녹즙기가 있어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그 즙만 빼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성분들까지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녹즙기가 있는데 좀 고가거든요. 그 녹즙기를 사고 몇백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인제 지금은 좀 다운되긴 했는데 그래도 가격이 꽤 나가거든요. 그 녹즙기에다가 음 여러 가지 채소, 과일 또 예. 그 좋은 채소 과일들을 매일매일 갈아서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병원에서 가망성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인 모른 난치병들, 그리고 병원에 인제 집에서 누워만 계시던 그런 분들, 기력이 없고 못 일어나시는 그런 원인 모르는 그런 분들이 요거를 한번 해 보시면서 차츰차츰 몸이 좋아지고 차츰차츰 기력이 좋아지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매일매일 그거를 힘들지만 갈아 드시거든요. 왜냐면 아프니까. 못 살겠으니까 인제 고쳐야 되니까 예 그런 거죠. 근데 계속 드시면서 몸이 좋아져요. 예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 이게 매일매일 여러 가지의 채소 과일을 갈아서 준비해서 갈아서 먹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너무 방법이 없고 아프고 뭐 이제 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드시긴 하지만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플 때는 뭐든 다 해볼 것 같다가 몸이 좋아지면 이제 느슨해지죠. 사람이 좀 간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참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죠. 요거를 매일매일 해 먹는 번거로움들을 몸이 좋아지니까 좀 이제 내려놓는 거죠. 끊거나 어 이제 이제 가끔씩 해 먹거나 하다 보니까 몸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렇게 매일 채소 과일을 먹는 게 어 좋죠. 첫째는 이제 제일 자연에서 얻은 산물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시대적으로 네 사람들이 너무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쉽지 않죠. 그리고 물가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죠. 정말 요즘에는 제가 느끼는 거는 '채소보다 고기가 싸다.' 어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그런데 채소는 먹어야 되기는 하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예 비용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번거로움 때문에 요런 것들을 끝까지 유지 못하고 다시 좀 이제 아픔이 찾아오는 요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중요한데 우리가 요렇게 매일매일 채소 과일을 갈아서 먹는 걸 꾸준히 하기는 솔직히 너무 어렵죠. 요즘 똑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그래서 어 '무엇을 먹을까요?' 했을 때 어 리브굿이라는 거죠. 네. 결론은 리브굿입니다. 리브굿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혜택을 주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예. 여기 그린인데요. 그린이 18달러 인가요? 18달러 면은 한 24,000원 정도거든요. 녹즙을 24,000원 어치를 사면 녹즙 재료를 예 한 2번이나 3번 먹을까요? 1번 먹을까요? 예. 그런 반면에서 이 그린은 이제 15 인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그것도 자연 그대로 이렇게 담아 놨기 때문에 예 리브굿을 추천해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에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요? 예. 첫째 그린입니다. 그린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예 채소, 녹색의 채소 과일 예 빨간 것도 있고 거의 초록 위주로 예 채소와 과일을 넣어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린을 소개할 때 어 저는 이제 그린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간에 좋잖아요. 간 디톡이 되고 또 유산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여기 식물과 함께 장 디톡이 되면서 함께 뇌 디톡이 된다. 요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인제 그린 제품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면역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 그린이 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드 빨간색이 심혈관에 좋은 건 아시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또 성과 인지에 도움이 되는데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성과 인지 능력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머리카락도 나죠. 네. 예, 그래서 레드를 추천을 해주면서 또 레드의 키워드는 또 산화질소 생성인 것 같아요. 예, 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공급을 늘리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손상이 있을 때는 조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산화질소는 이장관과 발기 조직에 풍부한 평활근에서 활동하는 질소성 뉴런을 에 작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산화질소죠. 예, 그렇기 때문에 40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예, 심혈관에 좋은 산화질소의 생성이 도움이 되는 슈퍼 레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린과 레드만 합쳐도 예, 땅속에서 나는 웬만한 예, 영양소와 그리고 태양의 영향을 에너지를 같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틴이죠. 예, 프로틴은 우리가 참 매일매일 소량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것이 예, 프로틴이죠. 근육 생성과 근력 복원에 도움이 되고 관절에도 생성과 유지에도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에도 비타민 리브굿 프로틴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영양소인 것 같아요. 예. 다른 비타민 미네랄도 좀 추가로 좀 먹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 정말 어, 꼭 필요한 영양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혈관이 다 근육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네, 추천해 줘야 할 영양소고요. 그리고 예, 프로틴은 정말 어떤 것과 섞어도 맛이 있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데 어 프로틴이 예, 저는 어제 새로운 제품을 리뉴얼된 제품을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타사는 가격을 몇 프로 올린다고 하는데 리브국 같은 경우 인제 이 프로틴은 가격이 쪼금 올랐죠. 1.5 배? 그런데 용량은 2 배가 올렸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다운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통으로 들어있던 거에서 이렇게 인제 패킹으로 하긴 했지만 용량이 들어있는데 이게 통으로 왔다면 그 통이 또 엄청 클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인제 팩으로 해 가지고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입자가 되게 고와졌어요. 요거를 추천을 해 드릴 때 약간 입자가 고와서 입자가 약간 고와서 인제 갈아 드시거나 다른 거랑 섞어 드시거나 인제 요렇게 추천을 해 드렸는데 오늘 먹어 보니까 어제 인제 받아서 한번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고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말 어 아무 부담 없이 추천을 해 주기 아무 인제 부연 설명 없이 추천을 해 주기 정말 좋다. 예. 꼭 네 꼭 필요한 영양소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린 레드 프로틴만 건강하신 분들은 다른 것도 물론 추가하면 좋겠지만 좀 이제 20 대 30대 이런 분들은 그린 레드 프로틴에다가 식생활 쪼금 개선하고 간단한 운동 이렇게 좀 어렵긴 하지만 고거를 해 준다면 건강 유지하는 데 40-50 대까지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요렇게 쪼끔 안내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화가 되고 하면서 좀 추가돼야 될 것들이 있죠. E3. E3는 에너지를 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전해질 예 이 들어 있습니다. 전해질은 세포와 세포 간 신호 전달 체계를 원활하게 해 주는 체액에 용해된 미네랄이라고 하거든요.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전해질이 부족하면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몸에 순환이 안 되고 몸이 무겁거나 인제 순환이 안 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전해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E3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전해질 E3를 먹었을 때 너무 짰어요. 저도 음식을 이제 한 끼나 2끼 정도 먹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짜게 먹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 짜게 먹지 않지만 싱겁게도 먹지는 않는데 음식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전해질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예. 좀
한 끼나 두 끼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예,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너무 짰어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먹지 했는데 조금 있다 몸에서 이렇게 따끔따끔한 반응들이 나오면서 아, 먹어야겠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얘가 일을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예,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지금은 짠맛이 전혀 나지 않아요. 오히려 달고 맛있습니다. 베리 맛이 저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 짤 수 있지만 내 몸에 전해질 농도가 맞춰지면은 예, 안 짜다, 맛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외식한 날은 되게 갈증이 많이 나는 날이 있어요. 무언가 나쁜 것이 들어온 거죠. 그런 날 이슬이를 딱 한 잔 마시면 갈증이 싹 없어집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비타민 D3, K2. D3, K2는 아시는 것처럼 칼슘 흡수와 뼈 밀도를 채우는 데도 이제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심혈관과 예, 근육에 도움이 되거든요. 칼슘이 근육 기능 개선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육 세포 내에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의 수축 이완을 해주기 때문에 근육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예, 칼슘이면서 예, 칼슘이다. 그리고 케이토 같은 경우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어도 제자리로 가지 않으면 어딘가에 이렇게 제자리 못 찾아가고 쌓이잖아요. 그게 혈관이 될 수도 있고요. 관절이 돼서 석회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석회화가 되면 이제 몸의 움직임이 불편하고 그리고 혈관 어딘가에 쌓이게 되면은 이게 점점 다른 것들과 같이 쌓이면서 동맥경화나 이런 거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심혈관에 꼭 필요한 것이 D3K2다. 예, 가격도 너무 착하죠. 예,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팩토포는 예, 팩토포 하면 염증이죠. 어, 팩토포를 알려드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염증이라고 하면 염증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더 주세요. 뭐 이런 예, 염증에 사람들이 정말 민감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팩토포가 오메가3, 코큐텐, 그리고 강황, 마늘, 검은 후추 이런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네, 광황, 마늘, 검은 후추 이런 성분들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항염증 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역할을 좀 해주고 그리고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움직이는 이제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장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죠.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으면서부터는 반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데도 있는데 고혈압약을 먹으면 코피텐을 함께 처방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그것 또한 약이죠. 저는 병원에서 주는 거는 다 약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예, 그것도 약이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왕이면 예, 천연 성분으로 된 것을 찾아 드시라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증폭제는 네, 이제 6가지에다가 제가 수화증폭제에 요즘에는 너무 빠져 있거든요. 어, 꼭 이제 하루에 한 포나 두 포씩을 꼭 먹는데 그러면서 몸이 되게 좋아진 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하는 여기 이제 빠른 수분 보충, 성능 극대화, 무설탕 전해질인데 제가 느끼는 또 이제 수화증폭제는 세포 청소예요. 세포의 건강 기능, 세포 기능 개선, 세포 환경, 노폐물을 제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세포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해주고 수분과 전해질을 채워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화증폭제를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나 넣었는데 이렇게 되면 7가지가 되거든요. 7가지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6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주문이. 예, 그래서 이 중에서 6가지만 이제 전달을 해주거나 추천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요거 하나 들어가면 더 좋다고 하면서 요거 중에 한 가지는 6가지는 주문을 해드리고 한 가지를 갖고 있다가 요거는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권해드리면서 요것도 추가하면 좋다고 하면서 이제 같이 현금으로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를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해봐도 20만 원이 되지 않잖아요. 어, 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을 관리하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가장 타 회사에서는 기본 정도 들어가는 양인데 우리 회사는 리브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까지 담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은
그 리브굿의 이제 기업 이념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이용하고 건강을 유지할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예,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강의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